평생 흙을 만지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유기농법을 고집했고 이 작은 농장을 일궜습니다. 그런데요, 그 흙이 제 아들네한테는 창피한 거였나 봅니다. 그날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아마 아직도 여기서 삽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화면이 흔들리며 오래된 창고 내부를 비춘다. 먼지 쌓인 선반 위 작은 유리병 하나가 클로즈업 된다. 병 안에는 검은 흙이 가득 담겨 있다. 흙 묻은 채소를 누가 사냐고요? 그 말이 제 73년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발견한 그것이 모든 걸 바꿔놨죠. 이 병 속엔 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비밀도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농부가 흙을 버리고 흙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동수입니다. 나는 평생 땅과 함께 살아왔다. 23세 농사를 시작했으니 벌써 50년이 흘렀다. 젊은 시절엔 농사꾼이 못 배운 사람의 일이라며 손가락질 받았지만 나는 내 흙이 부끄럽지 않았다. 아내 순덕이와 함께 이 땅을 일구며 아들 민석을 키웠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을 보고 저녁이면 흙 묻은 손을 씻으며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던 아내의 목소리. 그게 내 삶의 전부였다. 유기농법을 고집한 건 아내의 유언 때문이었다.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 흙만큼은 깨끗하게 지켜요. 그게 우리가 남길 유산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화학비료 한 포대 쓰지 않았다. 수확량은 줄었지만 내 양심만큼은 깨끗했다. 아들 민석은 서울로 떠났다. 대학을 나와 IT 회사에 취직했고 도시 여자와 결혼했다. 며느리 수연은 처음 시골에 내려왔을 때 참 예뻐 보였다. 아버님, 저 이런데 너무 좋아요. 흙 냄새 나고 정겹고요. 그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달라졌다. 아버님, 요즘 이런 유기농은 안 먹어요. 포장, 브랜드, 광고가 중요하죠. 인스타에 올려야 팔려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 사람 말도 맞겠지. 하지만 농사는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거였다. 그녀는 점점 더 자주 돈 이야기를 꺼냈다. 보조금, 대출, 하우스 확장, 브랜드 리뉴얼.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빚 안 져. 흙은 거짓말 안 하지만 돈은 거짓말하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녀는 그날 이후 나를 구식 고집쟁이라 불렀다. 어느 날 밤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이 농장 제 명의로 일부 넘기실 생각 없으세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상속세라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것을 나눠 가지려는 그 마음이 슬펐다. 이 땅은 내가 죽기 전까진 내 거다. 내가 냉정하게 말하자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밤 방문 틈새로 들리는 그들의 대화. 아버지 너무 고집세.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살면 뭐해.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다. 흙 냄새가 났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찼다. 5월 중순 비닐하우스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다. 햇살이 비닐을 뚫고 들어와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손에는 여전히 흙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흙이 좋았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 며느리 수연과 그녀의 친구가 웃으며 다가왔다. 도시에서 온 친구였다. 깔끔한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쓴 여자. 아버님, 상추 좀 따주세요. 친구한테 보여주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싱싱한 상추를 골랐다. 어머, 이거 흙 엄청 묻었네? 친구가 손을 털며 말했다. 요즘 마트 가면 다 세척해서 팩에 담아 파는데 이대로 팔아요? 수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아버님 스타일이 좀 옛날 방식이라서. 흙이 있어야 살아있지. 씻으면 금방 시들어. 내가 대답하자 친구가 킥킥 웃었다. 와, 진짜 원조 농부 스타일이네. 그 말투에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때 수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받았지만 목소리는 명확하게 들렸다. 아, 우리 시아버지요? 흙만 만지는 촌노인네예요. 돈도 없는데 고집은 세계 1등이에요. 저희 남편도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래요. 그 순간 삽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촌노인네 고집불통.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다. 그녀의 말은 농사꾼을 욕한 게 아니었다.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지켜온 모든 가치를 모욕한 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50년간 흙을 만지며 다진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친구는 떠났고 수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저녁 뭐 드실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밥상을 함께 하지 않았다. 수연은 이런 분위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민석은 중간에서 난처한 얼굴을 했다. 아버지, 그냥 젊은 사람들 방식도 좀 이해해 주세요. 수연이도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아들을 남처럼 느꼈다. 내 편이 아니었다. 그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창고로 갔다. 오래된 쟁기, 아내가 생전에 쓰던 장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처음 심은 고추 씨 봉투. 그걸 만지다가 눈물이 흘렀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창고 구석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생전에 만들어둔 거였다. 병 안에는 우리 밭의 흙이 담겨 있었다. 이게 우리 증거야. 잊지 마.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수연은 노트북을 들고 왔다. 화면엔 팜 브랜드 리뉴얼 전략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농장 이름 바꾸고 로고 만들고 SNS 광고 돌릴 거예요. 요즘은 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스토리? 나는 되물었다. 네, 3대째 이어온 유기농 농가라는 콘셉트요. 아버님은 그냥 이미지용으로 사진 몇 장만 찍으시면 돼요. 실제 경영은 저희가 할게요. 이미지용? 나는 그 말에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네, 요즘 MZ세대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좋아하거든요. 할아버지 농부 이미지 하나면 대박이에요. 그녀의 입에서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 팔아먹을 수 있는 콘텐츠였다. 내 50년 인생이 그녀에겐 그저 진정성 마케팅 소재였던 것이다. 근데 아버님, 수연이 말을 이었다.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하우스 확장하고 포장시설 만들려면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해요. 땅 담보로 하면 금방 나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빚 못 져. 아이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요즘 누가 현금으로 해요? 레버리지 활용해야죠. 그녀의 말이 점점 빨라졌다. 나는 그 단어들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다. 레버리지라니? 나는 흙만 알지 그런 말은 몰랐다. 됐어. 그만해. 내가 손을 들자 민석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수연이 말도 일리 있어요. 이대로 가면 농장 적자예요. 이미 작년에만 700만 원 마이너스 났잖아요. 700만 원. 그 숫자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래도 빚은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석이 짜증을 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안 들으시네. 이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다. 가난하게. 내가 가난했나? 나는 흙을 가졌고 양심을 가졌고 자존심을 가졌다. 그게 가난인가?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창고를 다시 찾았다. 흙병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병 속의 흙은 여전히 검고 단단했다. 여보, 나 이제 버려야 할 것 같아. 이 땅을.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돈도 없는 주제에 더럽게 고집세네. 그 말은 나를 땅속 깊이 파묻었다. 눈물이 아니라 흙먼지가 눈을 메웠다. 숨이 막혔다. 73년을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질식감이었다. 나는 창고 문을 박차고 나와 밭으로 갔다. 맨발로 흙을 밟았다. 차가웠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발밑에서 흙이 우두둑 소리를 냈다. 다음 주 월요일 나는 농협 창구에 갔다. 직원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로? 이 농장 팔 겁니다. 그 말을 하는데 입술이 떨렸다. 네? 갑자기 왜요? 이 땅 아드님 명의로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건 내가 만든 땅이지 그놈들이 만든 게 아니오. 등기부등본 떼서 정리 다 해주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그날 저녁 수연이 달려왔다. 아버님, 무슨 짓이세요? 저희 동의도 없이 어떻게 땅을 팔아요? 내 땅이니까. 명의 일부는 저희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정리했어. 변호사랑 얘기 끝났어. 민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왜 이래요? 우리 살 길 막으실 거예요? 너희 길은 흙 위에 없더라. 난 그냥 내 길 간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수연이가 좀 심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은 서로를 촌노인네라고 부르지 않아. 가족은 돈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지.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내 흙이 가족이지. 전화를 끊고 나는 집 앞 밭을 걸었다. 50년간 걸어온 길이었다.
고랑 하나하나가 내 주름살처럼 익숙했다. 발밑에서 흙이 우드득하고 소리를 냈다. 미안하다. 내가 널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구하는 거다. 매매 계약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이웃 농부가 땅을 샀다. 동수 형님, 이 땅 잘 지킬게요. 형님이 가꾼 흙이니까 함부로 안 하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저녁 오래된 트럭에 짐을 실었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아내 사진, 그리고 흙병. 병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여보, 나 이제 가요. 미안하오. 병 속 흙이 작은 빛을 반사했다. 트럭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집이 멀어지는 게 보였다. 민석과 수연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은 흔들지 않았다. 나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앞만 봤다. 흙병이 조수석에서 덜컹거렸다.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도시의 작은 원룸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창문을 열면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차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새벽까지 켜진 네온사인.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촌노인네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73세 노인 김동수였다. 흙 묻은 과거를 가진 한 사람. 매일 아침 나는 흙병을 꺼내 햇볕에 두었다. 병 속 흙이 따뜻해지는 걸 손으로 느꼈다. 오늘도 좋은 하루다. 그치? 대답은 없었지만 흙은 여전히 검고 단단했다. 살아 있었다. 이웃 할머니 하나가 나를 알아봤다. 어머, 아저씨 예전에 농사 지으셨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유기농 하신다고.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옛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저씨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그 말이 오랜만에 따뜻했다. 누군가 내 흙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다. TV 속에서 농사 뉴스가 나오면 나는 흙병을 바라본다. 안에는 여전히 고향의 냄새가 남아있다. 어떤 날은 병을 열어 냄새를 맡는다. 여보, 냄새 맡아봐. 우리 밭이야.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다. 어느 날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석이 혼자 서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아버지 그 말에 목이 메었다. 들어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수연이랑 이혼했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그날 아버지한테 한 말들 다 들었어요.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못 지켜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흙병을 그에게 건넸다. 이거 봐. 민석이 병을 받아들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밭 흙이야. 내 엄마가 담아둔 거지. 너도 어릴 때 이 흙에서 뛰어놀았어. 병 속에서 작은 기포 하나가 올라왔다. 마치 오래 묵은 상처가 쉬어가자며 숨을 쉬는 듯 했다. 민석이 울었다. 아버지, 저 돌아가도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다. 흙은 밝혀야 단단해진다. 너도 이제 단단해질 때야.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다. 팔았던 땅에 이웃밭에 작은 땅이 나왔다. 우리는 그 땅을 샀다. 작았지만 충분했다. 민석은 삽을 들었고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민석이 물었다. 응. 근데 힘은 빼. 흙은 힘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루는 거야. 흙병을 땅에 쏟았다. 50년 묵은 흙이 새 땅과 섞였다. 과거와 현재가 만났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 이번엔 아들이랑 함께. 그날 저녁 민석과 나는 작은 상추 모종을 심었다. 흙을 만지는 그의 손이 떨렸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아버지, 이 흙 따뜻하네요. 나는 웃었다. 그럼, 살아있으니까. 이제야 알겠다. 흙은 더럽지 않다.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질 뿐이다. 그리고 흙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린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인생은 흙으로 시작해 흙으로 끝난다. 흙 묻은 채소를 누가 사냐고? 이제 나는 묻고 싶다. 마음이 묻은 인생, 그걸 누가 버리겠냐고. 여러분, 흙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흙을 배신할 뿐입니다. 저는 버림받았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흙은 저를 기다려 주었으니까요.